우울증의 뇌과학. 뇌 속 깊은 어둠을 밝히다. 행복한 브레인.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 생화학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신경과학적 질환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는 우울증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내며 더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챕터 1. 우울증, 뇌에서 시작되다. 우울증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시작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대뇌피질, 해마, 편도체 등 감정과 인지를 조절하는 핵심 영역들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며 우울 증상을 유발합니다. 현대 뇌영상 기술과 분자생물학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실체를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 구조 변화.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의 획기적인 연구는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명확한 구조적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에서 두께 감소와 부피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감정 조절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고무적인 발견은 약물 치료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일부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울증이 비가역적인 뇌 손상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대뇌 피질 변화. 전전두엽과 측두엽 영역에서 피질 두께 감소 관찰. 치료 가능성. 약물 치료로 뇌 구조의 부분적 정상화 확인. 뇌 영상으로 본 우울증의 흔적. 첨단 MRI 영상 기술은 정상인과 우울증 환자의 뇌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뇌 피질의 위축된 부위, 해마의 부피 감소, 편도체의 과활성화 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는 우울증이 실제 뇌의 물리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신경악교세포와 우울증의 연결고리. 인제대학교 연구팀은 우울증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전전두엽과 편도체에서 신경악교세포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신경악교세포는 단순히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넘어 뇌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조절자입니다. 신경악교세포 감소. 전전두엽과 편도체에서 밀도 감소 관찰.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균형 붕괴. 균형 회복 역할. 신경악교세포가 화학적 항상성 유지. 글루타메이트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이고 가바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신경악교세포는 이 둘의 균형을 정교하게 조절하며 이 균형이 깨질 때 우울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챕터 2. 분자적 비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특정 수용체와 신호 경로가 우울증 발병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KAIST 연구. FGFR1 신호 경로의 발견. KAIST 연구팀은 해마의 치아이랑 부위에서 FGFR1 수용체가 스트레스 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GFR1, 즉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1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유전압 기술을 사용하여 FGFR1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켰을 때 항우울 효과가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FGFR1이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FGFR1 신호 감소. 신경세포 취약성. 스트레스 저항력 상실. 우울 증상 발현. 감정 조절 기능 손상. 노화 우울증의 새로운 적, 넘 단백질.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더 취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신 연구는 넘 단백질의 과발현이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넘 단백질은 FGFR1 신호를 차단하여 노화된 뇌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넘 단백질 증가. 노화에 따라 해마에서 넘 발현 증가. FGFR1 신호 차단. 넘이 FGFR1 수용체 활성 억제. 신경보호 기능 상실.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회복력 감소. 노화 우울증 발병. 만성적인 우울 증상 출현. 치료적 함의. 넘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FGFR1을 직접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노화 관련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해마 치아이랑의 신경세포와 FGFR1 신호.
해마의 치아이랑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FGFR1 신호가 활성화되면 신경세포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이 촉진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행동 메커니즘. 우울증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과 가소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가소성의 변화는 우울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BDNF의 역할. 한국뇌연구원 구자욱 박사팀의 연구는 만성 사회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울 행동을 유발하는지 분자 수준에서 밝혀냈습니다. 핵심은 BDNF, 즉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노출, 지속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 BDNF 조절 이상, 신경 성장인자 발현 감소, 중변 연계 회로망 변화, 보상 동기 회로 기능 저하, 우울 행동 발현, 무기력, 무쾌감증 출현. 이 연구는 중변 연계 회로망인 보상과 동기를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규명하여 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편도체 신경가소성 변화와 우울증. 편도체 애미그달러는 공포와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중심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편도체의 신경가소성을 저해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신경세포가 경험에 따라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손상되면 뇌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신경가소성 감소. 만성 스트레스 그룹에서 관찰. 우울 행동 상관관계. 신경가소성 저하와 우울 증상 연관. 회복 탄력성 저하. 스트레스 회복 능력 감소. 이 연구는 우울증 치료가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챕터 4. 진단과 치료 혁신.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증상 기반 진단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표지자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 의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의 복잡성과 한계. 현재 우울증 진단의 표준인 DSM-5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9가지 주요 증상 중 5개 이상이 2주 동안 지속될 때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심각한 이질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능한 증상 조합. 동일한 진단, 완전히 다른 증상 패턴. 핵심 증상 항목. DSM 주요 우울장애 기준. 최소 지속 기간. 진단을 위한 증상 지속 요구. 227가지의 서로 다른 증상 조합이 모두 같은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는 것은 우울증이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유형의 집합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과 RDOC, 즉 연구 영역 기준 접근법이 도입되어 증상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학적 기반을 더 정교하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진단 기술의 혁신. 21세기 우울증 진단은 주관적 증상 보고를 넘어 객관적 데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물학적 표지자. 혈액, 뇌척 수액,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객관적 진단 지표 발굴. 빅데이터 분석. 대규모 환자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진단 정확도 향상. 디지털 표현형. 스마트폰 사용 패턴, 음성, 움직임으로 정신상태 모니터링. 생태학적 순간 평가. 실시간으로 증상을 기록하여 일상 속 변화 추적. AI와 대형 언어 모형의 역할. 최근에는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형이 우울증 진단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우울증 증상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우울증의 각 증상을 독립된 노드로 보고 증상 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결선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피로를 유발하고 피로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며 이것이 다시 무가치감을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증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전체 증상이 개선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케타민, 빠른 항우울 효과의 혁명. 케타민은 원래 마취제로 사용되던 약물이지만 저용량에서 놀라운 항우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항우울제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수주가 걸리는 것과 달리 케타민은 단 한 번의 투여로도 몇 시간 내에 우울 증상을 개선합니다. 케타민은 NMDA 수용체를 차단하여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경 가소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투여 후 2시간. 우울 증상 감소 시작. 투여 후 24시간. 최대 항우울 효과 도달. 투여 후 일주일. 효과 지속. 일부 환자는 장기 개선. 특히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자살 충동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에스케타민인 케타민의 이성질체 비강 스프레이가 FDA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경악교세포 타깃 신약 개발. 신경악교세포, 특히 성상교세포, 즉 에스트로사이트는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우울제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했지만 이제는 신경악교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 조절제.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조절하여 신경 독성 감소. 릴루졸 임상시험 진행 중. 글루타메이트 재흡수 촉진. 가바 증강제. 억제성 신경 전달 강화로 불안 완화. 신경악교세포의 가바 생산 촉진. 흥분 억제 균형 회복. 신경악교세포 활성화제. 손상된 신경악교세포 기능 직접 회복. 성상교세포 대사 개선. 신경보호 물질 분비 증가. 이러한 신약 개발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며 우울증 치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챕터 5. 미래를 향한 길. 우울증 뇌과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분자 수준의 이해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까지 다층적 접근이 통합되며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울증 뇌과학의 미래와 희망. 우울증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닙니다. 뇌과학의 발전은 우울증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자 기전 규명, FGFR1, 넘, BDNF 등 핵심 분자의 역할 이해, 첨단 진단 기술, AI와 빅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 광유전학 치료, 빛으로 특정 신경세포 조절, 신경가소성 조절, 뇌의 회복 능력 회복, 신경악교세포 치료, 뇌의 항상성 회복, 개인 맞춤 치료, 유전자와 환경 특성 고려. 우울증은 뇌의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적절한 치료와 개입으로 뇌는 회복될 수 있고 우울증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분자 기전의 규명, 첨단 진단 기술의 융합, 광유전학과 신경악교세포 연구의 발전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춘 정밀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곧 열릴 것입니다. 우울증 극복의 길, 뇌과학이 그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뇌과학, 뇌 속 깊은 어둠을 밝히다. 행복한 브레인.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